걱정에 대한 역설을 아는가? 우리는 편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보다는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 걱정을 없앨 수 있다. 조지 버나드 쇼는 말한다.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컬럼비아 사범대학 제임스 머셀 역시 걱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걱정에 지쳐 쓰러지기 쉬울 때는 열심히 일하는 순간이 아니라 일과를 마친 다음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상상력은 천방지축 날뛰고 터무니없는 공상을 떠올리게 하며 사소한 실수를 과장해서 보여준다. 그 결과 우리의 정신은 부하가 걸리지 않고 작동하는 모터처럼 베어링을 태워버릴 듯이, 심지어는 산산조각을 낼 듯이 돌아간다. 걱정을 치료하는 방법은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걱정은 우리에게 습관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에 몰두할 때보다는 그것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가질 때 더 커집니다. 늘 습관처럼 따라다니는 걱정. 이것을 몰아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카네기의 저서 자기관리론을 통해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습관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 마음속에서 걱정을 몰아내는 법. 위대한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다. 왜 그런 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도서관과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은 일에 몰두한 나머지 걱정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신경쇠약을 앓는 일은 극도로 드물다. 그들에게는 그런 사치를 부릴 만큼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바쁘게 사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왜 걱정을 몰아내는가? 심리학이 밝혀낸 근본 법칙 하나가 있다. 아무리 비상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 이상을 생각할 수는 없다. 믿기 어렵다면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지금 상태에서 몸을 뒤로 편안하게 젖히고 눈을 감은 후 자유의 여신상과 내일의 계획을 동시에 생각하라. 하나씩 차례로 집중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둘 다 집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정의 영역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활력과 열정을 느낄 때 걱정으로 힘들어할 수는 없다. 하나의 감정은 다른 감정을 몰아내기 마련이다. 이 간단한 발견 덕분에 육군 정신과 의사들은 전쟁 중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정신신경증에 걸린 군인들이 후방으로 이송되면 군의관들은 이런 처방을 내렸다. 계속 바쁘게 움직여라. 환자들은 숨 돌릴 시간조차 없이 여러 활동을 해야 했다. 대부분 낚시, 사냥, 야구, 골프, 사진 찍기, 정원 가꾸기, 댄스 등 5개 활동이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이들은 끔찍한 경험을 반추할 만한 틈이 없었다. 걱정을 할 때마다 오래전에 효능이 입증된 노동이라는 훌륭한 약을 기억하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절망 속에 시들어가지 않도록 행동에 몰두해야 한다.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지지 말라.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느라 걱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해리 에머슨 포스틱 박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콜로라도 주 롱스 피크 비탈에는 거대한 나무의 잔해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은 나무의 수령을 대략 40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에 상륙했을 때는 묘목 정도의 크기였고,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정착했을 무렵에는 지금의 절반 정도 높이까지 자랐겠지요.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400년 동안 겪은 눈사태와 폭풍은 셀 수도 없을 겁니다. 이 나무는 모든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딱정벌레 무리의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딱정벌레들은 나무 껍질을 뚫고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미약하지만 끊임없는 공격이 계속되면서 나무는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오랜 세월을 한자리에 서서 벼락과 폭풍에도 끄떡없던 숲의 거인은 사람이 손가락으로 눌러 죽일 수 있을 만큼 연약한 딱정벌레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숲의 거인과 비슷하지 않은가? 삶의 폭풍과 산사태와 번개가 몰아닥치면 어떻게든 버텨내지만 걱정이라는 딱정벌레에게는 쉽게 마음을 내주고 있지 않은가?
무시하고 잊어야 할 사소한 일로 속상해하지 말라.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3장 온갖 걱정을 떨쳐버리는 법. 세계적인 보험사인 런던의 로이즈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간파해 큰 돈을 벌어들인다. 그들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쪽에 내기를 건다. 다만 그것을 내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신 보험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의 법칙에 근거한 내기가 맞다. 로이즈는 20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5천년은 더 호황을 누릴 것이다. 사람들은 재난에 대비해 보험을 들지만 평균의 법칙에 근거해서 따져보면 그런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좋으니 말이다. 짐 그랜트의 사례를 들어보자. 그는 뉴욕 프랭클린과 디스트리뷰팅 컴퍼니의 대표다. 그는 플로리다산 오렌지와 자몽을 한 번에 화물차 10대에서 15대 분량씩 주문한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혀왔다고 했다. 열차 사고가 나면 어쩌지? 과일이 시골 길바닥에 떨어져 여기저기 흩어지면 어쩌지? 열차가 과일을 싣고 건널 때 다리가 무너지면 어쩌지? 비록 보험을 들어두었지만 제 시간에 과일을 배달하지 못해서 고객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지나친 걱정으로 위궤양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 병원에 갔다. 의사는 신경과민 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해주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요. 이봐, 짐 그랜트. 내가 한 해 동안 취급하는 화물차가 몇 대야? 대략 25,000대. 그 중에 몇 대가 고장났지? 아마 5대 정도일걸? 25,000대 중에서 겨우 5대라고? 경험에 근거한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차가 고장날 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도대체 뭐가 걱정이야? 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문자답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다리가 무너져서 잃어버린 화물차가 몇 대야? 아직 한 대도 없어. 무너진 적도 없는 다리 때문에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고장 확률 때문에 위궤양에 걸릴 정도로 걱정하다니 바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자 제가 참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저는 평균의 법칙에 모든 문제를 맡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로는 위궤양 따위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려면 기록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평균의 법칙에 따라 내가 걱정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자문해 보아라. 피할 수 없는 일을 대하는 법. 미주리주의 내 농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는 농장에 꽤 많은 나무를 심었다. 처음에는 놀랄 만큼 쑥쑥 자랐다. 그러다 진눈깨비와 폭풍이 몰아닥치자 나뭇가지에 얼음이 수북수북 쌓였다. 나뭇가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대신 오만하게 버티다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버렸다. 결국 나무를 베어내야 했다. 이 나무들은 북부의 숲이 가진 지혜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나는 캐나다의 상록수림에 많이 가봤지만 진눈깨비와 얼음 때문에 쓰러진 전나무나 소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다. 이들은 가지를 구부리는 방법, 다시 말해 어쩔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브라질 유술의 사범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다. 버드나무처럼 휘어져라. 참나무처럼 버티지 마라. 자동차의 타이어가 길에서 그렇게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타이어 제조업자들은 길에서 받는 충격에 저항하는 타이어를 만들어 보았다. 하지만 얼마 쓰지도 않아 타이어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 후 제조업자들은 충격을 흡수하는 타이어를 만들었다. 이 타이어는 제 기능을 했다. 당신이나 나도 마찬가지다. 삶이라는 험준한 길을 가는 동안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좀 더 길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여라. 걱정을 선절매하라. 톨스토이는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했다. 행복한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길 기도했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아내는 질투심이 많았다. 그래서 농사짓는 여성으로 변장하고 남편을 감시했으며 심지어는 숲속까지 따라가기도 했다. 결국 둘은 매섭게 싸웠다. 아내는 아이들에게마저 질투심을 느끼고 딸의 사진에 총을 쏘아 구멍을 냈다. 심지어 아편을 입에 물고 바닥을 뒹굴며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겁에 질려 방구석에 웅크리고 비명을 질렀다. 톨스토이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가 가구를 던져 박살낸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싶지 않다. 당연히 화가 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훨씬 더 형편없는 짓을 했다. 비밀 일기를 쓴 것이다. 일기에는 아내를 비난하는 내용을 적었다. 그는 후세 사람들이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신 아내를 비난하도록 만들고 싶어 했다. 그렇다면 그의 아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일기의 일부를 찢어서 불태웠다. 그러고는 자신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는 톨스토이가 악당이었다. 심지어 누구의 잘못인가? 라는 소설에서는 남편을 악마 같은 사람으로, 자신은 순교자로 묘사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톨스토이의 표현처럼 정신병원으로 만들었다. 이유는 분명하다. 그중 하나는 두 사람 모두 당신과 나 같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픈 욕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토록 걱정하던 후손이 바로 우리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인 둘 중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에 대해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는가? 아니다. 자기 문제를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보니 톨스토이 부부를 생각하는 일로는 단 1분도 허비하고 싶지 않다. 이들은 사실상 지옥에서 50년을 함께 살았다. 단지 서로에게 그만둡시다 라고 말할 만큼의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둘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손절매를 합시다. 우리는 쓸데없는 일로 삶을 허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정도의 가치 판단을 하지 못했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나에게 중요한지 자문하고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손절매하고 잊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 톱밥을 다시 켜지 말라. 지난 추수감사절에는 잭 댐프시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는 진 터니와 펼쳤던 헤비급 타이틀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경기에서 패했고 당연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한창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나도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10라운드가 끝났을 때는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얼굴은 부풀어 올랐고 여기저기 찢어졌으며 눈은 거의 감겼지요. 심판이 진 터니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더 이상 저는 세계 챔피언이 아니었어요. 저는 비를 맞으며 사람들 사이를 뚫고 선수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다음 해 저는 다시 터니와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이제 선수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연연하거나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않을 거야. 턱을 한 방 얻어맞았지만 쓰러지지 않겠어. 잭 댐프시는 다짐을 실천으로 옮겼다. 나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 되뇌이기만 했을까? 아니다. 그래봐야 과거의 아쉬움이 더욱 떠오를 뿐이다. 그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머릿속에서 지운 다음 미래의 계획에 집중했다. 그는 브로드웨이와 57번가 그레이트 노던 호텔에 레스토랑을 열었다. 권투 경기를 주최하고 전시회도 열었다. 건설적인 일에 전념하느라 과거에 했던 걱정을 떠올릴 시간도 없었고 그럴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다. 지난 10년이 세계 챔피언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즐거웠습니다. 나는 오랜 진리를 새롭고 선명하게 말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한다. 프레드 풀러 쉐드가 그 중 하나다. 그가 필라델피아 블러틴이라는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할 때 대학 졸업반 대상의 강연에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여러분 중 톱으로 나무를 켜본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손을 들었다. 그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톱밥을 켜본 사람은 있나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쉐드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톱밥을 톱으로 켤 수는 없지요. 이미 톱질은 끝났으니까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고 끝나버린 일들을 걱정하는 것은 톱밥을 다시 켜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걱정을 하고 그것이 습관처럼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늘 바쁘게 살면서 걱정을 몰아내라. 걱정하는 습관을 고치는 최고의 치료법은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이다. 2. 하찮은 일에 호들갑을 떨지 말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소한 일들 때문에 행복을 망치지 말라. 3. 걱정을 몰아내기 위해 평균의 법칙을 활용하라. 스스로 자문해보라.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4.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당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이렇게 말하라. 이미 그러니 어쩔 수 없다. 5. 걱정에 손절매 주문을 걸어라. 어느 정도까지 걱정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판단하고 그 이상은 걱정하지 말라. 6.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톱밥을 다시 켜지 말라. 위 6가지 사항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걱정하는 습관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으로 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